D700도 니콘의 풀프레임 DSLR에서 또 획을 그었던 또 명기 중에 명기입니다. 물론 명기라고 하면 뭐 D3와 D3S도 있지만 고급형 풀프레임으로는 D700이 아주 정말 하극상 바디였어요. 왜냐? 연사 셋을 끼우면 무려 8연사가 가능했고, 그 다음에 버퍼가 D3보다 더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D3에다가 버퍼를 더 추가로 장착을 하는 분들도 계셨죠. 어쨌든 D700은 연사 세트를 끼우면 셔터도 따다다닥 소리도 뭐 훌륭했고 연사도 훌륭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퍼는 조금 아쉬움이 있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D700을 영입을 했고, 고감도 노이즈도 아주 훌륭했고, 핀도 AFC만 썼는데도 다 들어맞았습니다. 아주 정말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니콘으로 넘어갈 때 그 바디를 처음 만져보는 거라서 고장이 난 바디를 잘못 샀어요. 당했습니다. 제가 그 뒤에 연락을 했지만 연락을 안 받더라고요. 노출계 고장이었던 바디였고, 그 다음에 마운트 링이 휘어진 걸로 봐서 아마 낙하의 충격이 있던 바디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노출이 막 들락날락해서 M으로 찍었는데, 그때의 그 M으로 찍었던 경험이 지금까지 아주 훌륭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M으로만 찍어요. D700으로 넘어와서 정말 핀도 다 들어맞고 고감도 노이즈도 훌륭하고 정말 아주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같이 샀던 게 2470N 렌즈랑 85.8. 일단 그렇게 두 개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35.2D 렌즈, 그리고 50.8G 렌즈, 뭐 이렇게 뭐 단렌즈 위주로 좀 영입을 했습니다. 아주 만족스러웠던 바디 명기였어요. 인물 사진들이어서 이게 초상권 때문에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모자이크 처리하면 사진 되게 좀 그래 보여요. 좀 없어 보이고 많이 반감이 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고, 이미 이분들은 제가 사진을 사용하는 데에 허락을 해주신 분들이지만 그때 유튜브에 대한 언급은 제가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모자이크 처리를 합니다. 아무튼 제가 뭐 웨딩 스냅, 돌 스냅 사이트 정말 무수히 또 유명하신 분들이나 뭐 그런 것들을 다 다녀봤을 때 뭐 제가 하는 스타일, 제가 추구하는 스타일의 사진이 없었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저도 어색했고 추구는 했지만 완벽하게 제 생각과 이상대로 표현을 하지 못했던 그런 과도기적인 시기였습니다. 지금은 완벽하게 구현을 해내느냐라고 물으시면 또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계속 뭐 하고 있는데, 그나마 어느 정도 제가 생각하는 톤을 잡았고 비슷하게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조금 이상해요. 저 지금 봐도 조금 약간 어설픈데 시도를 좀 많이 했었던 시기죠. 그 유명 안 한 또 이유가 있어요. 또 요런 색감들이 또 그 주류가 되지 못한 이유가 있죠. 호불호가 좀 갈리죠. 그래서 뭐 이걸 안 하셨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요 스타일을 좀 꾸준히 좀 밀고 왔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네임드가 아니고 좀 네임드 아니고 좀 그런 이런 사진 찍었어요. 이런 사진 찍었고, 그냥 필름 스타일 막 그 빈티지 하려고 좀 그레인도 좀 넣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건 스튜디오에서 아기 사진 찍었을 때인데, 뭐 이건 거의 색감 보정을 약간 했죠. 이거는 약간 했는데 그런 필름과 빈티지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베이비 촬영에서 필름 빈티지 뭐 이런 스타일은 좀 사실상 불호가 뜰 가능성이 좀 높죠. 근데 이건 정말 청명하고 맑고 좀 깨끗한 그런 이미지들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원본 사진입니다. 이 700이 제가 화이트 밸런스도 M으로 그 사용자로 하고 촬영도 M 모드를 쓰는데요. 이것도 화이트 밸런스도 제가 색 온도로 놓고 했던 원본입니다. 원본 꽤 괜찮아요. 원본 사진도. 그 다음에 이건 또 베이비인데 색 보정은 약간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약간 누리끼리하고 좀 약간 그 초록빛이 돌죠. 이것도 좀 그런 과도기에 있었던 그런 색감입니다. 이런 스타일 그 좀 빈티지하고 좀 막 필름틱한 뭐 이런 거 좋아했는데, 이게 그 해외의 프리셋을 받아다가
이렇게 입힌 겁니다. 입히고 약간 추가 보정을 한 건데, 그 해외에서 프리셋 같은 거를 받아다가 그냥 하면은 그 사진이 안 나와요. 그걸 또 내 스타일대로 또 이렇게 만져줘야 돼요. 찍는 환경도 다르고 바디도 다르고 렌즈도 다르고 빛의 시간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조금 약간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표현하려고 했는지는 알 것 같아요. 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고, 이것도 굉장히 그래요. 조금 지금 보정하면 좀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 이렇게 보정을 했습니다. 네, 지금 보면 굉장히 왜 이렇게 보정을 했나 싶은데, 아무튼 차라리 이런 색깔이 낫죠. 차라리 이거는 700이 잘 썼습니다. 700이 썼는데 700이에서 D3S를 제가 추가로 영입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원슬롯 CF 카드 원슬롯인 게 굉장히 불안 요소였고, 그 다음에 원바디로 쓰는 것 또한 굉장히 불안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D3S를 영입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400만 원을 준 것 같아요. 400만 원을 주고 D4 유저로부터 D3S 바디를 사게 됩니다. 당시 8,000컷짜리였는데 D3S는 9연사에다가 똑같이 엑스피드 1, 당시에 고감도 끝판왕이었습니다. 그 화소 때문인지 D4보다는 고감도가 좋다는 얘기도 있었고, 뭐 비슷하다는 얘기도 있었고, 아니면 더 좋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아무튼 뭐 1, 2위를 다퉜던 고감도 끝판왕이었죠. 그렇게 해서 D3S와 D700을 가지고 다니면서 본격적으로 본칙 스냅도 띄고 돌 스냅도 띄게 됩니다. 이것도 뭐 다 모자이크 처리했는데요. 뭐 이것도 색감이 이때도 사실 D3S 바꾸고 나서도 조금 색감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거 로우 파일이고, 그 보정했던 사진이랑 이런 것들이 다 없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제가 사진관에 가지고 있는 게 많이 없어서 정말 이렇게밖에 못 보여드리는 거는 죄송합니다. 지금 옆에서 공사를 하고 있어서 공사 소리도 들어가고 있죠. 그것도 죄송합니다. 이 돌 스냅 띄었고, 이때가 조금씩 색감을 좀 잡아가는 시기였어요. 이때 좀 잡아가는 시기였고, 2013년으로 뜨는데 그 주류의 색감을 조금 따라갔어요. 그리고 이것도 약간 그 빈티지, 야외에서 약간 좀 빈티지한 그런 야외 웨딩 촬영이었는데요. 이것도 약간 그 제가 추구하는 스타일로 보정을 했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것하고 약간 좀 대중적이다라고 생각되는 거랑 좀 반반 타협을 해서 찍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본식 스냅인데, 아무튼 그 좀 약간 그 안부 커브 좀 끌어올려 가지고 약간 좀 빈티지한 스타일을 내는 거를 계속 추구를 했습니다. 거기 그 틀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 틀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그 필름 빈티지한 느낌을 계속 녹여낼 수 있을까, 그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는 프라디아에서 찍은 건데요. 이거는 제가 아까 살짝 보정을 했어요. 이거는 그 보정했던 파일이 또 없어요. 제가 여기서 지금 요즘 제가 좀 생각하고 있는 그 스타일로 대충 프리셋으로 대충 먹였습니다. 진짜로 좀 급하게 작업을 했어요. 이거 영상 찍기 전에 바로 제가 이걸 발견을 해가지고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좋아해 줄 만하면서도 제 스타일을 조금씩 녹여서 만든 프리셋인데요. 했고, 그 다음에 이것도 그렇고, D3S인데 이게 진짜 그 니콘은 플래그십 라인의 그 로우 파일들이 굉장히 잘 먹습니다. 이게 좀 고급스럽게 먹혀요. 이거 지금 제가 이것도 먹이면서 깜짝 놀랐는데, 제가 원했고 생각했던 스타일의 색감이 잘 나와줬어요. 이것도 뭐 별로 건든 게 없어요. 딱 먹였는데 딱 고급스럽게 나와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이게 요즘 나오는 그 뭐 보급기든 뭐든 그 로우 파일들이 있는데 관용도가 굉장히 넓어요. 요즘 나오는 뭐 D750, 제가 쓰고 있는 D750도 굉장히 관용도가 넓고 굉장히 정보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색감을 먹일 때에 이 플래그십 라인이 굉장히 색감이 고급스럽게 잘 먹히는 뭐 그런 게 있어요. 좀 쉽게 좀 쉽고 고급스럽게 먹히는 게 있습니다. 뭐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아무튼 제가 추구하는 색감에 있어서는 플래그십 라인이 굉장히 잘 먹고, 또 웨딩 스냅 뭐 하시는 분들도, 제 주위에 계신 분들도 플래그십, 특히 D4가 색감이 굉장히 잘 먹히는 바디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요. 이거 뭐 이렇게 흑백 사진도 이렇게
찍었고 야외에서 찍은 거. 네. 그러다가 이제 또 새로운 바디가 많이 나왔어요. 그 뒤로 많은 새로운 바디가 나왔는데 D750을 영입을 하게 됩니다. 750을 영입을 한 이유가 아무래도 화소 문제도 있겠고요. SD 카드인 게 좀 마음에 걸렸지만 투슬롯이었고 D600 시리즈보다는 좀 덜 모여라 꿈동산이었지만 어쨌든 모여라 꿈동산이 좀 단점으로 받아들여집니다만 어쨌든 750을 쓰면서 색감이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 이게 일을 하면 D700이랑 D3S도 색감이 달라요. 다르지만 어쨌든 조금만 건들면 보정이 좀 잘 됐어요. 통일하기가 완벽하게 통일은 못해도 비슷하게 통일하기는 쉬웠죠. 그런데 750은 너무나도 다른 바디였습니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750의 색감 보정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처음에 바꿨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바디 두 개를 통일을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정도로 색감이 너무나도 달랐고 만지기가 힘든 바디인 거는 사실입니다. D3S 두 대를 쓸까 D750 두 대를 쓸까 고민을 하다가 어쨌든 시대는 흐르고 앞으로 새로운 프로세서와 새로운 바디 위주로 구성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에 D3S도 눈물을 머금고 팔게 됩니다. D3S는 12만 컷에 보냈고 D700은 8만 컷에 보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안 썼어요. 많이 안 썼는데 제가 굉장히 아껴 쓰는 타입이어서 일할 때 외에는 그 DSLR을 쓰지 않았습니다. D750과 D3S를 쓰다가 D3S를 보내고 D750을 또 영입합니다. 그래서 지금 D750 두 대로 쓰고 있습니다. D750으로 쓰고 있는 사진은 따로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지금 다 D750인데 지금 한 대는 20만 컷을 넘었고요. 한 대는 2만 컷을 넘었습니다. 이것도 많이 쓰지 않았어요. 일할 때 외에는 거의 미러리스나 똑딱에 쓰죠. LX100을 정말 많이 썼습니다. 삼성 NX 미니, 지금 찍고 있는 거 NX 미니고요. 그 다음에 NX2000,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은 컷을 찍고 있는 게 LX100입니다. 파나소닉의 LX100. 750 연사바디가 아니다 보니까 컷수가 확실히 좀 줄긴 했어요. 본식 스냅 가면 연사바디면 따라락 막 날리고 막 3000컷, 4000컷 막 찍고 그랬는데 D3S 찍을 때 750도 어지간해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가는 것 같아요. 2000컷 이상은 찍는데 진짜 많이 찍으면 3000컷도 찍긴 합니다만 750도 역시나 AFC로만 찍고 있고 AFC 성능이 너무 뛰어나서 AFS는 건들지도 않아요. AFC로 찍고 모여라 꿈동산 정말 아쉽지만 버퍼도 아쉽지만 그거 외에는 굉장히 훌륭한 바디입니다. 물론 색 보정도 좀 까다로워요. 처음에 적응하기까지 내가 원하는 색감과 보정하고자 하는 그 방향이 정말 명확한 분이 아니라면 이게 좀 색감 보정하기가 좀 힘들 수 있어요. 저는 어느 정도 계속 추구했던 색감이 있었고 그 길로 계속 연습과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가능하게 됐는데 그렇게까지 되게 어느 정도 선 기준이 잡히기 전까지는 정말 색감 보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다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추구하는 색감으로 보정을 하기에는 이게 굉장히 힘든 바디였다는 말씀입니다. 관용도 굉장히 높고요. 색 정보도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굉장히 만족스럽게 쓰고 있습니다. 2400만 화소로 찍다 보니까 또 좀 더 고화소가 또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고화소 성애자는 아닌데 딱 스냅 촬영할 때 2400만 화소까지가 제 마지노선인 것 같고 사진관에서 찍다 보니까 좀 더 디테일한 사진이 필요할 때는 아무래도 좀 더 고화소 사진이 궁금하기도 해요. 그 정도로 저의 바디의 기변의 변천사가 되겠습니다. DSLR 외에도 똑딱이 시리즈도 굉장히 많아요. FG5부터 해서 그 이전에 정말 듣보에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트!